안녕하십니까. LS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미 지금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9월 FOMC는 끝이 나서 인하는 발표가 되었고 또 지금 11월 어떻게 인하할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거의 백중세를 이루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조금 철진한 질문이긴 하지만 아직 금리 인하가 끝난 것은 아니니까 두 분께 이제 질문을 드려보자면 50bp를 아무래도 결정을 하면 침체를 인정하는 것인데 50bp 인하하고 시원하게 침체 인정할지 아니면 침체까지는 아니다. 경기 연착륙 잘 되었다. 하고 25bp 인하할지를 두 분께 만약에 밸런스 게임을 한다면 네, 강 대표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이번에도 25. 25로. 저도 25. 전무님도 25. 네. 50bp는 너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그렇죠. 것 같나요? 네. 너무 대응이 늦었다고 자인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이제 생각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11월은 25인데 지금 실제로 패드워치나 이런 거 보면 무조건 두 번 중에 한 번 50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순서가. 그래서 저는 그냥 25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예상이 돼요. 저는 진짜로 50 하면 침체라고 인정하고 그렇죠. 50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이번 달 장은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는 평가를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파생 상품 시장과 또 원자재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두 분께서 한번 뉴스를 뽑아봐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파생 뉴스를 열심히 찾는데 제목이- 워낙 빅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안 나와. 이게 파생 뉴스가 없어요. 그렇죠. 네, 파생 뉴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빅 뉴스들을 가져와서 그냥 정리하는 수준으로 가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처음은 이제 9월 11일 날 이제 CPI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날도 9.12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CPI는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0.2 예상이었는데 0.3 나오면서 실제로 CPI가 높아서 물가가 높아졌는데 금리 인하 못 하겠는데 50은 그리고 25도 이제 뭐 좀 어렵겠는데 이러면서 빠졌어요. 분명히 빠졌는데 갑자기 중간에 확 올라가요. 금리 쫙 올라가 버리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안 빠졌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 전주에 이제 완전히 계속 너무 빠져서 많이 완전 뭐 이제 거의 침체 온다 분위기로 완전 갔는데 갑자기 이제 거의 CPI까지 나오니까 이거 스태그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상한 분위기 뜨려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가져온 이 젠순왕 CEO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골드만삭스 테크 컨퍼런스에서 모두가 가장 먼저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AGI 만드는 게 지금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AGI를 만들려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1등으로 간 사람이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를 달라는구나. 이게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나 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좋은 AI 칩으로 가장 빨리 AGI를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방으로 그냥 쫙 뒤집어서 올렸어요. 그게 9월 11일. 그런데 9월 12일 날은 백악관에 다 모았어요, 또. 쫙 사람을 다 모아서 결국은 이제 뭐 빅테크들 다 모으고 AI 기업들 다 모으고 데이터 센터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력 하는 회사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국가의 모든 장관들이랑 관련자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해요. 그 회의에서 얘기를 하면서 국가안보, 그다음에 경제, 환경 목표로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해서 TF를 만들자. 그래서 TF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TF 만든 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뇌피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나온 날에 또 뭐가 나왔냐면 오픈 AI가 만들어놓은 오원이 나왔어요. 그게 다 같은 날이에요. 거의 같은 날이에요. 11일, 12일 다 나오면서 AI가 원래 나스닥이 언더퍼폼이었잖아요. 순환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러셀이 올라갔다 다우가 올라가고 나스닥은 혼자 계속 처지고 이랬었는데 이게 다 뒤집힌 거예요. 11일, 11일 날 딱 이틀 만에.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오원. 그래서 이제 젠슨왕은 나와서 칩이 계속 필요해 이걸 얘기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은 그거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오원 같은 애가 필요해. 근데 이 오원도 약간은 프리뷰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추론형으로 가는 중인 거지 얘가 AGI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뒷말로는 프리뷰 같은 거를 다른 회사가 이미 만들어서 나오기 직전이었대요. 그래서 먼저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딴 애가 먼저 내버리면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걸 또 내면서 바로 이제 1,500억 불 펀딩 받으러 다녀요. 또 샘 알트만은. 그래서 야, 훌륭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 보면은 이제 제가 차트 하나 넣어드렸는데 그게 앞부분에서 완전 일자로 내려가잖아요. 네. 이게 11일 CPI 나왔을 때요. 일자로 내려가는 거를 일자로 다시 올렸어요. 이게 AI 하나.
젠순항 코멘트. 그 다음 날서부터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 부분에 올라간 부분이 뭐냐면 이제 FOMC에서는 또 위아래로 흔들었죠. 근데 하룻밤 자고 나더니 갑자기 50pp도 괜찮다 그러고 다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뉴스가 이제 50pp 금리 인하죠. 네. 연결돼서. 근데 인하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추석이었잖아요. 네. 우리 추석이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 50bp 하면 이때도 분명히 조금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침체였어요, 원래. 그쵸. 50 하면 침체라고 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티밀하우스 기자가 먼저 나와서 페드가 딜레마에 빠졌다. 50 할지 25 할지. 원래 다 25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더니 이거는 뭔가 언지를 받았다. 블랙아웃 피리어드인데 그러면서 이때부터 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50bp 반영하는 걸로 페드 와치가 확 바뀌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또 무슨 일을 했냐면 민주당에서 75bp 인하해야 된다고 메일을 파월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사인한 거 뭐 세 사람 사인한 걸 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두 개가 나오면서 이제 50bp가 힘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50bp 인하를 했죠. 결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인하가 되면서 점도표 같은 경우를 봐도 이제 50으로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로도 계속 100pp씩을 쭉 하는 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점도표에서도 이슈는 뭐냐면 롱런 쪽, 맨 마지막 쪽은 또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파월은 또 얘기를 했죠. QT 우리는 안 합니다. QT 정지 안 합니다. 우리는 계속 QT 합니다. 그래 버리니까 장기 금리는 또 올라요. 그러면서 일드 커브는 이제 역전해서 안역전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드 금리 인하 페드 와치 보시면은 조금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요거 뽑을 때는 25bp인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46, 53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핵심적인 거는 12월 달 같은 경우는 4.25에 계속 있어요. 얘가 50 이상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1월 아니면 12월에 분명 50이 있어라고 지금은 이미 프라이스에 반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25 하는 분위기로 바뀌면 금리가 떠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미 다 반영해놓은 상태니까. 그리고 의외로 이번 같은 경우도 FOMC 미팅 끝나고 나서 금리들이 실제로 2년짜리랑 뒤쪽은 거의 안 움직였어요. 3bp, 5bp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훌륭하게 빨리 다 반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반영을 다 미리미리 다 이렇게 다들 하셔가지고 딱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른 것들만 막 움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롱런 부분이 이슈가 계속 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은 금리가 계속 빠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은 미리 지수들은 내려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무브지수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브지수라는 게 이제 그 금리 옵션에서 나오는 빅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빨간색이에요. 보시면은 원래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금리가 올라갈 때 무브도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갈 때 무브도 내려가요. 그러면서 무브도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완전하게. 내려와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번에는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못 올라가 위가 막힌 거라고 이제 생각을 이미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해서 막 올라가는 거는 일단 이제 다 없어진 상태가 됐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로 뽑은 뉴스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계속 죽어라 나온 이제 금리차 역전된 게 해소되면 침체는 온다. 네. 이 부분을 끝까지 우기고 있죠, 지금 다. 그리고서 프레드에 보면은 내려갔다가 금리 돌고 나서 어쨌든 회색들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를 뭐 부인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침체는 왔는데 되게 웃긴 거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차트를 뽑아놨더라고요. 저도 기억 속에는 제가 이제 일한 게 이제 95년도부터다 보니까 2000년하고 2006년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무조건 침체가 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 88, 82, 80 침체는 오긴 왔는데 여기 보면 역전이 해소되고 침체가 왔었어도 1년 후 주가지수를 보면 오른 때가 3번, 4번이나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금리 역전이 됐던 게 해소가 되고 침체가 왔어도 그 침체를 지나가고 나서 다시 리바운드를 하네? 그러면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침체가 오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서,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걸 너무 이제 침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역사는 맨날 반복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기록도 맨날 깨진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가 559일 만에 해소가 된 거래요. 그래서 이것도 역대 최장 기록이니까 또 깬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랑 똑같지는 않다. 그리고 침체 우려는 분명히 계속 존재한다.
존재는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소가 될지. 그리고 이제 차트 보시면은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게 아주 천천히 해서 녹색이 이제 그 장난이 금이차인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통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일 처음에 이제 AI로 CPI 나오자마자 AI가 움직였던 뉴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OMC에서 50bp를 했고, 그 다음에 그 50bp 할 때 이렇게 밑밥을 다 깔아서 팀밀하우스도 깔고 공화당도 깔고 그래서 50bp를 다 반영시켜 놓고 실제 50하고 원래 50을 그냥 당장 했으면 분명히 침체라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뉴스, 그거에 따른 또 이벤트에서는 또 QT 얘기를 하면서 장당이 금리차도 다시 역전을 해소시키는 모양으로 바꿔줬다라는 세 가지 정도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면 빼들가 참 일을 잘하나 이걸 다 의도한 바대로 이렇게 천천히 이뤄가나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네, 그러면 조 전무님은 원자재 혹은 파생상품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뭐 아까 뭐 경기 침체 뭐 오냐 안 오냐 뭐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원자재 시장 보면은 일단 뭐 그 경기 침체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뭐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뭐 경기를 갖다가 바로 반영하는 이제 닥터 카파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구리 가격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올해 이제 뭐 1년간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은 뭐 3월 달부터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었었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재련 관련된 그 마진이 확 축소가 되면서 이제 재련 업체들이 감산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이제 파운드당 5불이 이제 돌파를 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왔었던 게 이제 그 중국 경기 둔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부동산 경기도 계속 안 좋고 그다음에 소비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제 현재까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반등 정도로 끝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라는 거는 구리 가격이 뭐 사실 강세 요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예. 왜냐면은 뭐 금리가 인하되면 이제 경기도 살아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원자재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강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뭐 모기지 같은 경우도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지가 너무 높아지면 이제 주택 경기가 살아나기가 어려운데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제 주택 경기도 다시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구리 가격의 이제 강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뭐 구리도 이제 달러로 쿼트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반등은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가장 구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중국 경기가 이제 언제쯤 이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뭐 2개월 최고치를 갖다가 기록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 상황을 보면은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다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갖다가 좀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내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수출로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출을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유럽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뭐 이랬었었는데 그렇게 저가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반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가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뭐 올려야 되겠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는 100%, 뭐 배터리도 뭐 몇십 %씩 이제 관세를 매기고 있고 유럽도 이제 뭐 높은 관세를 적용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출로 그거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수출길도 막히게 되면 이제 그 다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내수를 다시 살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수를 좀 올리기 위해 가지고는 중국도 같이 이제 미국 금리 인하에 맞춰 가지고 이제 금리를 갖다가 인하할 거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간의 기대감도 있었었지만 이번 동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은 있었었지만은 뭐 위안화 이제 환율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제 환율도 떨어지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하를 안 했겠지만은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중국도 같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경기도 이제 조금씩 살아날 거로 생각이 되지만은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세에 돌아가려고 그러면 금리 인하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인 이제 내수 부양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이제 좀 부동산 쪽 관련해 가지고 좀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가격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을 넘어 가지고 좀 상승세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지금 워낙 좀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좀 그런 게 나와준다 그러면 다시 한 5불대 정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 관련 얘기입니다. 이제 뭐 올해 24% 상승한 금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준비할 때만 해도 24%였는데 오늘 보니까 한 28% 연초 대비 한 28%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올해는 매달 이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이 이제 골드 레코드 이제 먼스를 갖다가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 2번 나오고 이제 다시 조정 받았으면은 지금은 이제 계속 노란색이죠. 예. 그러니까 거의 매달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이슈 때문에 이제 오른 거면은 뭐 그게 해소가 되면은 좀 빠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계속 이제 레코드를 갖다가 이제 기록하면서 올라가는 걸로 봤었을 때는 이게 뭐 일시적인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게 상승 트렌드를 갖다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3월 달에 이제 뭐 그때 말씀드릴 때 연초에만 해도 금 가격이 한 2,000불 초반이었잖아요. 2,000 뭐 한 20불, 30불 정도 됐었고 3월 달에 한 2,200불 이제 돌파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컵앤핸들 패턴이 이제 완성이 되면 한 2,700불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지금 2,600 뭐 50불 뭐 이 정도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이제 2,700불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러면 얼마나 이게 더 갈 수가 있는 건지 사실 지금 현재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를 갖다가 사실 예측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요번에 그 금리 인하를 또 50bp를 했었잖아요. 보면은 50bp를 했으면은 이제 이게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금에 굉장히 호재를 보이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가 요번 한 번으로 끝일 게 아니고 여러 번 이제 계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한 다음에 보통 한 1년 동안에 한 20%, 30% 정도까지는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면. 근데 지금 현재는 금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 가격에서 20%, 30% 올라갈 수 있을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강세 요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실수요, 그러니까 장신구 수요는 오히려 줄었어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뭐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사치제다 보니까 돈이 뭐 싸면은 뭐 사겠지만 너무 비싸지면 사실 연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신구 수요는 줄었지만은 지금 투자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메꾸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급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광산에서 공급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뭐 2분기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나오는 부산물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뭐 20년 만에 최고치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높으니까 뭐 갖고 있던 뭐 이런 장신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갖다 팔려는 수요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거는 투자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이 추세가 그렇게 약해질 것 같진 않고요. 사실 얼마나 갈지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그런 수요는 굉장히 강하다.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사는
금 매입량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그렇게 뭐 빠질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뉴스입니다. 뭐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요즘 전기차 잘 안 팔리죠. 뭐 보면 예. 그리고 딴 데도 다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 청라에서 화재 난 것 때문에 저도 사실 전기차 사기가 좀 꺼려지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도 사실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진 않지만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굉장히 뭐 이쪽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좀 뭐 기우고 뭐고 이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뭐 이런 거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좀 미뤄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뭐 발전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이제 늘어나는 게 600기가와트가 이제 늘어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그 중에 한 60%? 그러니까 350기가와트를 중국에서 신규로 이제 설치를 한 거죠. 근데 350인데 2위가 어디냐 그러면은 인도가 2위인데 23기가와트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3위가 미국인데 20기가와트를 신규로 설치를 했어요. 보면은 중국은 350기가와트 설치했는데 2위는 23이고 3위가 미국인데 20이면 굉장히 큰 차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딴 데서 주춤한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이나 이런 쪽에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발전 설비를 갖다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같은 분야도 보면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도 잘 안 팔리고 그러고 있지만은 지금 뭐 BYD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는 아직 수출은 안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100% 관세 맞고 수출한다 해도 미국에서 제일 싼 전기차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포드나 뭐 GM 같은 경우에 뭐 전기차 계속 계획이 수년되고 뭐 미뤄지고 있는데 결사적으로 달라붙어도 사실 중국이랑 경쟁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저기가 되면은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관세를 매긴다 해도 지금 가장 싼 전기차가 될 예정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기본 관세가 10%에다가 이제 추가 관세로 이제 35%를 갖다 추가로 더 매기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추가 관세에도 좀 변경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중국하고 이제 유럽 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좀 높으니까 좀 낮추자. 그래서 만약에 35% 추가 관세가 뭐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유럽에서 전기차 만드는 업체들이 뭐 폭스바겐, 뭐 BMW, 벤츠 뭐 이런 데 있지만은 중국하고 경쟁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중국 니오 같은 경우에는 브레셀에 있는 뭐 폭스바겐 그 공장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뭐 GM 공장 자기네들 설비 없을 때 GM 공장 이제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델 S 만들고 했었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중국 회사들이 뭐 폭스바겐 같은데 좀 안 좋은 공장들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기차 생산한다 그러면은 사실 경쟁할 때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발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충전 설비, 그다음에 전기차 뭐 이런 전반적인 이제 밸류체인에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거의 탑 수준을 갖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경쟁할 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품질 면에서 뭐 우리나라 배터리가 뭐 중국산보다 훨씬 낫다고는 얘기들은 하지만 사실 전 세계 뭐 1, 2, 3, 4위 이제 배터리 업체들은 다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는 사실 이쪽 분야에서는 중국을 빼고는 사실 뭐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중국에 종속되기 싫으면은 뭐 화석에너지가 좀 더 오래 가기를 바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 쪽으로 가는 이유 중에 네. 그 이유가 경쟁이 안 분명히- 되니까? 예, 경쟁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어제 그제 나온 뉴스 중에 보면은 이제 아예 수입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하는 반도체랑 그 소프트웨어들은 아예 수입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관세가 아니라 금지.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자동차들이 미국에 들어갈 땐 자율주행 빼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으로 자율주행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란 얘기죠. 네, 들어오지 말란 얘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솔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전 세계 솔라 패널 만드는 95%가 중국산이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가격을 딴 데서는 이 가격에 만들 맞출 수가 방법도 없죠. 아예 맞출 수 없고, 그런 상태에다가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막이나 전기가 안 들어와서 진짜 못 사는 데를 전부 깔았대요. 맞아요. 예, 그래 버리니까 이제 거기랑도 다 이거 뭐 한 번 썼으면 계속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가 들어왔으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패널을 사오자니 쟤네한테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는 빼고 다시 그냥 화석으로 좀 돌아가거나 원자력으로 바꾸거나 이러면서 못 들어오게 벽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심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환경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참.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동차들도 도시마다 아예 100% 전기차인 도시들도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이게 테슬라가 판은 깔았는데, 예, 좀 바뀌는 거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참. 네. 이게 또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게 연결되면서 저희 고객들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되면 비철에 확실히 좋은 가격 상승 요인이겠죠? 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또 확실히 져야 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또 중국의 성장과 수요를 막으니까 그럼 또 비철이 또 상승이 제한되는데 확실히 이번 면에서는 중국이 원재료 의존도도 처음부터도 많은 네.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게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거를 시간이 지나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수입할 구조적.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도 그러니까. 원자재 자체를. 그러니까 아예 수입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는 저렇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이제 있어요. 예, 중국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 조금 아까 이제 금리 얘기하셨지만 금리 오늘 다른 금리를 낮췄어요. 낮추면서 또 이제 주식도 일본처럼 이제 국가가 사시기로 하신 거를 또 발표를 하셔가지고 또 막 위로 쏘고 있는 상태여서, 와, 이게 완전 이거는 국가별로 다 난리여서 한쪽에서는 전쟁하고 있고 되게 어려운 시기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하반기가 상반기 장이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상반기에는 물가 내려라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 이렇게 했는데, 막상 금리를 또 내리려고 보니까 지금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분이라도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와 주실 줄 알았는데 고용은 짧게 브리핑 해주신다면 혹시 코멘트가 있을까요? 일단 뭐 고용 같은 경우는 실업률 올라가지, 아까 첫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고용 올라갔으면 침체였는데 고용 안 올라갔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FOMC에서 파월이 얘기를 하면서 이민 때문이야라고 이제 둘러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실제로는 빅테크 쪽이랑 이런 쪽은 계속 감축이 있어서 해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가 언제 줄어들지 이러고 있는데 소비가 계속 안 줄잖아요.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그렇다 그래서 뭐 4.5, 뭐 6, 5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지금 전도표로 찍은 거로는 한 4.4 정도 찍어놨으니까 S&P 안에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소프트 랜딩으로 그냥 확정을 져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페드가 보는 게 맞다라는 가정으로 보는 게 적절한 판단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계속 침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장당기 금리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것들을 얘기하면서 5 갈 거야. 그래서 한 번 가면 급등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50 한 거에 대한 논리도, 50bp 인하한 거에 대한 논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논리인 거죠. 50, 잘못해서 5 갈 거 이번에 50 확 해줬고 다음번에 50 확 해주면 5까지 실업률 못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은 페드는 차라리. 관리할 수 있어 라고 확신이 들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침체 나오네, 이거 어나더 페드 푸시네 이러니까 이제 리스크 온으로 다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 약세 약간 되고, 엔화 빼고는 달러 약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도 올라가고 구리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다 막 올라가고 있는데 다 불안불안한 그러니까요. 하면서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네, 다 그래서 이거 살 수도 없고 사자니 무섭고 침체 오면은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맞아요. 무섭고 근데 계속 올라가고 그 선거 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다들 예상하듯이 근데 이제 선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선거가 가기 조금 더 빨리 발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주식은. 근데 항상 선거 끝나면 원래 또 확 오르지 않나요?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또 빠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 네, 모든 게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면서 고용 지표도 주목하시고 또 계속 침체 시그널이 장을 조금씩 흔들었던 요인이긴 해서 9월에는 좀 지표들 많이 지켜보시면서 장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